이 앞 시간까지는 시 텍스트를 통하여 남명 선생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선생이 남긴 부 텍스트를 통하여 선생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는 시와 같은 운문과 소설이나 상소문, 편지문 같은 산문의 중간 형태의 글입니다. 남명 선생의 부는 원천부, 민안부, 군법, 행주부 셋이 남아 있습니다. 원천부는 학문을 하여 세상의 온갖 이치에 박도록 하는 것을 근원이 있는 샘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에 비유하여 쓴 글이고, 민안부는 백성을 통치하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여 편안히 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나라를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군법 행주부는 중국 한나라의 고조와 해제가 죽고 고조의 빈 여태우가 명종 때 성렬대비처럼 정권을 마음대로 할 때 고조의 손자 유장이 여러 여시들과의 연회석상에서 주리를 맡아 엄주를 군법에 의거 실행한 것을 두고 쓴 글입니다. 여기서는 원천부와 민안부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선생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기에 나타난 선생의 생각이 앞에서 살핀 시나 다음에 살필 명 텍스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천부를 보겠습니다. 57행으로 되어 있어 좀 깁니다만 전체를 한번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앞의 번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원천부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원천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천부 유지중지 유수, 오직 땅속에 물이 있는 것은 유천일지 생북, 천일이 북쪽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본어 천자무궁, 하늘에 근본한 것은 무궁하니 시이행지불식, 이 때문에 쉼없이 흐른다. 징일천지 필비, 솟아오르는 한 샘물의 모습은 이 배수지 여복, 오목한 땅에 고인 잔의 물과는 다르다. 종초원지 연년, 애초에는 물이 졸졸 솟구치지만 위 천지의 역족, 천지에 다 넉넉하다. 비유본칙 불연, 근본이 없다면 곧 그렇지 아니하리니 유인신지 운혈, 사람의 몸에 피가 도는 것과 같다. 혹 일삼지 지식, 혹여 잠시라도 멈추면 천지역 유시의 괴열, 천지가 때로는 역시 파괴되기도 하겠지만 동불사의 곡신, 곡신과 같이 죽지 않으니 실기모지 항해, 실로 기모의 항해이다. 고 사전지 성본, 그러므로 제사의 법전에서도 근본을 숭상하여 필선하의 후에 반드시 황하가 먼저이고 바다는 뒤였다. 사극칭의 신이, 공자가 자주 물을 일컬었음을 생각하니 신자여지 심적, 맹자가 근본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인도한 마음을 믿겠구나. 추천수어 습감, 미루어 보건대 물이 웅덩이에 흘러와 채우고 흘러가니 선득행지 소적, 평소에 득행을 쌓는 것이 마땅하리라. 구인사지 하행,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궁구함이 근천리지 상달, 천리에 도달하는 근본이다. 말리구어 성본, 온갖 이치가 본성에 갖추어져 있어 혼발발이 활활,
다 활발하고 생기가 돈다. 수치용이 유여 따라서 필요로 하여 취하여도 남음이 있는 것이 유굴택지 생출 마치 물이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 합천류의 돈화 흐르는 냇물과 무궁한 조화를 아우르는 것은 개대본지 충실 모두가 근본에 충실한 위대함이다. 배유구어 박후 길고 오랜 것과 넓고 두터운 것이 짝지으니 귀만수어 일극 만물의 다양함이 한 가지 이치로 귀결된다. 시성사지 자연 이는 성실함이 자연설에 나타나는 것으로 화한 호의 막척 은하수처럼 아득하여 헤아릴 수 없도다. 준부류어 천년 그 깊이를 하늘 연못으로도 비유할 수 없어 단 의약지 양양 다만 물고기가 큰 물에서 뛰는 것에 비유하였다. 발대원어 곤륜 큰 권은이 곤륜산에서 발원하여 미육합기 무방 온 천지 사방에 가득 퍼진다. 끝임개 천이 만오 큰 물결이 하늘에 닿을 듯이 도도히 흘러가면 정불료의 사탁 결코 물길을 바꾸거나 흐리게 할 수 없으며 화륜 초토의 형렬 태양이 땅을 태울 듯이 강렬해도 용거살기 일작 어찌 그 한 바가지 물인들 주려랴. 이 군자지 치곡 또한 군자가 극진함에 이르는 것은 우유대의 입본 근본을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학부적칙 부후 학문이란 쌓지 않으면 두터워지지 않으니 등치수의 해문 비욱한데 오줌을 받아 바다를 묻는 것과 같다. 구령건지 부갈 진실로 신령한 뿌리가 마르지 않으면 옥구토기 난학 천하를 적시고도 마르기 어려우리. 견한천지 물막 덥지 않은 샘의 차가운 물을 보라. 인백곡이 유약 사람들이 온갖 두레박으로 퍼내어도 여전하다. 개왈 경계하여 말한다. 심히 응사 마음으로 세상 만사에 대응하면 백감요도 온갖 미혹의 감정이 마음을 흔들고 돋운다. 학이위본 학문으로 근본을 삼으면 감만능요 미혹의 감정이 마음을 능히 어지럽히지 못한다. 가골칙 무본 미혹의 감정에 가히 빠지면 근본이 없어지고 가요칙 용식 미혹의 감정에 가히 어지럽혀지면 쓰임이 없어진다. 경이 함원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하고 본호 천칙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리라. 남명선생을 비롯한 당시 성리학자들은 명과 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 것을 명이라 하고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성이라 합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하늘이 사람에게 준 것은 명이 되고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성이 된다. 또는 성명의 이치이다. 또는 이하는 구산의 말이다. 이는 남명선생의 학기류편에 나타난 글입니다. 학기류편은 선생이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공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공감하는 말이 있을 때 이를 가려 뽑아 적어둔 것으로 이를 제자 정인홍 선생이 근사록의 체제에 맞추어 분류 편집한 책입니다. 학기류편에는 명과 성에 빗대어 살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자가 말하였다. 심성천은 하나의 이치이다. 또 말하였다. 이는 천에서 나오고
천은 이에서 나온다. 마음에 한량이 없으면 천지가 무한하고 해와 달이 무한한 것과 같다. 만약 마음에 한량이 있다면 이 성 위에 비로소 그것을 얻는 사물이 있을 것이다. 이하 2000. 주자가 말하였다. 원형 이정은 천도의 정상이고 인의 예지는 인성의 기강이다. 임천오씨가 말하였다. 원형 이정이 사계절에 유행하는 것을 명이라 하고 인의 예지가 한 마음에 모두 갖추어진 것을 성이라 한다. 천은 자연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고 명은 천리가 유행하여 만물에 부여된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성은 전체적으로 만물이 함께 얻어 태어나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이는 하나하나 사물마다 각각 그 법칙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어떤 이가 물은 말이다. 남명선생은 이와 같이 선현들의 말을 모아 명성정심을 체계화시켜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학기류편에서 이들의 관계를 드러낸 그림이 화면에 보이는 학기류편 13의 그림 천명도입니다. 이 천명도로서 남명선생의 명성정심에 대해 살펴보면 선생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늘의 명으로 받은 본성 인의 예지를 사람의 성이라 하고 이 본성이 실현되는 모습 척은하게 여기는 것, 수호 부끄럽게 여기는 것, 사손 겸손한 것,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사람의 정이라 하며 그 정으로 나타난 것들 즉 인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마음 애와 의로 나타나는 부끄러운 마음 오와 예로 나타나는 겸손한 마음 양과 지로 나타나는 깨달은 마음 지를 인지심 즉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명선생을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명과 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이치가 어떠한지를 따져 묻고 특히 선생은 그 이치에 따라 실천하기에 힘썼습니다. 선생의 생각을 드러낸 원천부 텍스트도 명의 현상에 빗대어 인간성의 실천 방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에 이어 원천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